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뉴스 소리부터 함께 듣죠.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임금 감소나 경영 부담 등 우려도 있지만 노사정이 함께 협력하여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 목소리인데 오늘 원래 또 긴급 경제점검회의 한다고 예고됐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막판에 이제 명칭을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하. 긴급 경제점검 그러면 좀 국민들이 너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유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론이나 경제 위기설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 긴급 경제 점검 이러면은 이걸 이제 인정하는 것처럼 또 보이니까 예. 좀 그런 효과는 좀 안 주려고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럼 국무회의에서 이걸 같이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국무회의를 이제 오전에 하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가계소득 동향 점검 회의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간 건데요. 예. 일단 이 회의는 최근에 이제 1사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명목 소득이 1년 전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런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런 좋지 않은 신호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좀 특별히 한번 점검을 해보자. 우리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분배 지표가 악화된 거냐? 좀 대응책을 마련해보자. 이런 의미로 특별히 이제 준비된 그런 회의인 거죠. 그래서요. 그 분배 지표 악화의 원인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일단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고령화 등의 인구 구조 변동 그리고 중국 관광객 감소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보수 언론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오히려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가 이런 것이다. 이런 주장이 이제 나와서 오늘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좀 검토를 해봤다고 하고요. 또 이제 건설 경기 부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토론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토론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곧 이제 정부가 종합 대책을 만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문재인 대통령 발언 내용에도 언급이 됐지만 근로시간 단축 이것도 중요한 현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이제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 줄 수 있고 또 일자리를 늘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일단 지금은 좀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정부가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사용자 입장에서는 생산성 감소를 좀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연장 근로에 따른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좀 전반적인 분위기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근로시간 단축은 전반적인 좀 소득 확대 그리고 경기 회복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다는 신호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가 상당히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노동 관련돼서 제일 크게 내세우는 게 최저임금 인상한 거랑 근로시간 단축하는 건데 근데 최저임금 인상은 또 최근에 법 개정 때문에 또 반발이 이어지고, 그죠? 그렇습니다. 한국노총이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오늘 이제 예상대로 최저임금위원은 모두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민주노총도 내일 정도에는 이제 대정부 투쟁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당분간 좀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제 이런 소득주도 성장을 좀 총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동계와의 의견 조율 그리고 이를 통한 양보 이런 것들이 좀 서로 필요한 상황인데 예. 그런 틀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소득주도 성장의 연속성이 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들도 피해를 본다. 이런 분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는 이제 피해가 없다는 게 국회 환노위가 합의할 때 이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었는데요. 예. 오늘 고용노동부가 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서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중에 21만 6천 명은 기대보다 이제 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것은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의 한 6.7% 정도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개선안이다라는 게 이제 일단 고용노동부의 설명이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 최저임금 개정안을 보면은 취업 규칙 변경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숫자는 좀 늘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2024년까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체가 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숫자를 가지고 또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숙제긴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정.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해내야 하는 과제인 건 맞아요. 맞습니다. 자, 다음 뉴스 소리 또 들어보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대화의 전제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또 조건이 없어야 되고 국가들 사이에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는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국과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 최종 목표입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 목소리입니까? 최선희 북한 외무부 부상이 작년 10월 달에 러시아에서 열린 핵 비확산 회의에서 한 얘기인데요. 뭐 이때랑 지금은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겠죠. 이 북미 회담 관련 소식 전해드리려고 이제 소리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뭐 실무 협의는 계속 잘 진행된다면서요? 일단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이 베이징을 통해서 뉴욕으로 이동을 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이제 소리를 들어본 최선희 부상 그리고 성김 주 필리핀 미국 대사가 이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비핵화 의제를 놓고 이제 사전 협의를 쭉 진행하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은 회의가 없었지만 내일 이제 회의가 이루어질 그럴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싱가포르에서는 조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 이렇게 지금 정상회담 관련 의전, 뭐 이동 경로 이런 것들을 놓고 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 북미 간의 모든 채널을 다 열고 이 정상회담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또 남북 간에도 고위급 회담 곧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북한이 취소한 고위급 회담 이거를 6월 1일 날 진행하기로 이제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했죠. 오늘 이제 양쪽 대표단의 명단을 교환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지난번과 같은 수준이고 그러면 이제 남북 철도 연결, 뭐 아시안 게임 남북 공동 진출, 8월 15일 날 이산가족 상봉, 6.15 남북 공동 행사, 그리고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와 그 외 경제 협력 전반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포함된 게 이산가족 상봉인데 지금 그거는 좀 삐그덕거리죠?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가 이 탈북 식당 종업원들의 송환 없이는 어떤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도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인도주의적 문제를 거론할 때 이게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안을 연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또 이 탈북 식당 종업원 문제 이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뭐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또 아닌 거죠. 하지만 질질 끌기보다는 이 빠른 조치를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좀 악영향을 줄이는 그런 방향일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그 언급됐던 게 이걸 유엔 인권 기구가 그 탈북 여성 종업원들을 하나하나 면담해서 그들의 진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자. 뭐 이런 제안도 있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중립적 방법들이 필요한 것인데 좀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미 군사 훈련 뭐 김정은 위원장조차 인정한다고 했는데 근데 북한이 또 이걸 중단해라라고 하는 그런 뭐 사설이 있다면서요. 논평인가요? 노동신문? 그렇습니다. 오늘 노동신문의 이제 논평을 보면은 북미가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한미 군사훈련을 꼭 해야 되겠느냐라면서 회담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이렇게 힘으로 협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년 8월에 개최되고 있는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이걸 이제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8월이면은 시점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어떤 북미 간의 의제가 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점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좀 마지막까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전략자산들이 전개가 돼서 한 번 더 삐그덕됐기 때문에 좀 섬세한 접근들을 양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KTX 해고 노동자들이 오늘 대법원을 점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KTX 해고 노동자들이 오늘 서울 소초동 대법원 1층 대법정 앞에서 점거 시위를 벌였는데요. 이것은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이들의 이제 부당 해고 여부를 다루는 재판에 개입을 하고 박근혜 정부와 거래를 시도했다. 이런 의혹이 나온 것이 이제 어제 전해드렸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심, 2심에서는 이건 부당 해고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뒤집혔던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2015년에 판결이 뒤집힌 건데 어제 전해드린 법원행정처 문건에 이제 쭉 이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이 해고 노동자들은 1심 승소 이후에 4년치 임금을 이제 지급받았었는데 이것에 이자까지 더해서 1억 원씩 물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처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불행도 있었는데요. 이후에 이 환수금 문제는 이제 올해 초에 종교계가 나서서 이제 중재를 해서 일부 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2005년부터 이 투쟁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12년째 한 거니까 이제 숫자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이제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옥신각신하는 상황 속에서 내일 오후 2시에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약속하긴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성은 2시간여 만에 종료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양승태 시절 대법원 문제 이것 때문에 계속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소식은요. 정치권 소식인데요. 자유한국당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대로 가면 보수가 괴멸한다라면서 당 지지율 하락과 선거 전략 부재의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이제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아하.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서 그 사람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자기 지역의 도의원도 공천을 못한 사람이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요? 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예.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지방선거 패배가 지금 유력하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까지 내다볼 만한 이런 갈등들이 계속 확대가 되는 그런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번 당권 경쟁에 이미 뭐 들어간 그런 모양새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분위기인 거죠. 네.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얘기는 오늘도 또 나왔어요? 이제 안철수, 김문수 두 후보가 최근에 단일화 관련 얘기를 계속 주고받으면서 언론의 관심들이 좀 집중됐었는데요. 이 별로 대중적 반응이 뭐 좋은 그런 상황은 좀 아니죠. 오늘 안철수 후보는 한 후보에 많은 지지가 모이면 다른 후보가 깨끗하게 양보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또 김문수 후보도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단일화는 끝나느냐라는 질문에 좀 그렇다고 대답을 해서 이게 뭔가 단일화가 정말로 이제 그 물 건너 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어떤 눈치 싸움 또는 밀고 당기기가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두고 언론의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박원순 시장 우위 구도는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 영향 없을 것 같네요. 지금 상황에서 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